이렇게 해서 7번째 행성은 지구가 되었다. 지구는 결코 평범한 행성이 아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물론 검은 왕들도 있지 않았다.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즉 대략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6대륙 전체에 46만 2,511명의 가로등지기들로 구성된 하나의 진정한 군대가 유지되어야 했다. 좀 멀리서 바라보면 장엄한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 군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처럼 규칙적이었다. 처음은 뉴질랜드와 호주 가로등지기들 차례였다. 이들은 등을 켠 뒤 잠들었다. 그 다음은 중국과 시베리아 가로등지기들이 춤추는 차례로 이어졌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퇴장했다. 그 다음은 러시아와 인도 가로등지기들 차례였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가로등지기들 차례.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 가로등지기들 차례. 그 다음은 북아메리카 가로등지기들 차례였다. 이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는 결코 틀린 적이 없었다. 웅장한 모습이었다. 오로지 북극의 하나뿐인 가로등을 맡은 가로등지기와 남극의 하나뿐인 가로등을 맡은 그의 동료만이 한가롭고 태평한 삶을 살았다. 이들은 1년에 2번 일했다. 재치를 부리고 싶을 때 가끔 약간의 거짓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에게 가로등지기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 솔직하지 못했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행성에 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위험이 있다. 인류는 지구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할 뿐이다. 지구에 거주하는 20억 명의 사람들은 집회할 때처럼 조금 촘촘하게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되는 광장에 쉽게 들어설 수 있다. 겹쳐 쌓을 경우에는 인류를 태평양의 가장 작은 섬에 놓아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한 줄로 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조언하라. 그들은 숫자를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지겨운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이다. 여러분은 나를 믿어도 된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어린 왕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워질 무렵 달빛색을 띤 고리 모양의 물체 하나가 모래 속에서 움직였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한번 해보았다. 안녕. 좋은 밤이야. 뱀이 인사했다. 내가 어느 행성에 떨어진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지구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넓어.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난 이런 생각이 들어. 그가 말했다. 별들이 밝게 빛나는 것은 언젠가 각자 자기 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내 행성을 한번 봐. 우리 바로 위에 있어. 하지만 너무 멀리 있구나. 아름답네. 뱀이 말했다. 여기엔 뭐하러 온 거야? 어떤 꽃과 어려움이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마침내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다. 넌 우습게 생긴 동물이구나.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손가락처럼 가늘고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더 강해.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다지 강해 보이지 않는데? 넌 다리도 없잖아.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 같아. 나는 널 배보다 더 멀리 보낼 수 있어. 뱀이 말했다.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금발찌처럼 휘감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든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는 자기가 왔던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뱀은 또 말했다. 하지만 넌 순수하고 또 별에서 왔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척이나 연약한 네가 이 화강암 덩어리인 지구에 있는 걸 보니 안쓰러워. 언젠가 네 행성이 너무 그리워지면 내가 널 도울 수 있어. 내가 또 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이 말하니? 나는 그걸 모두 풀어내거든. 뱀이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어떤 꽃 하나만 마주쳤을 뿐이었다. 꽃잎이 색에 있는 보잘것없는 꽃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꽃이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 꽃은 예전에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요? 있긴 하죠. 67 정도. 몇 년 전에 봤어요. 하지만 그들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흩날리거든요. 뿌리가 없어서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꽃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어떤 높은 산에 올랐다. 그가 이제껏 알았던 산이라고는 그의 무릎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뿐이었다. 휴화산은 의자로 사용했었다. 이런 높은 산에서는 이 행성 전부와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서 있는 뾰족한 바위밖에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는 인사를 한번 해보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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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응답했다. 누구신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누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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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응답했다. 친구가 되어주세요. 난 외로워요. 그가 말했다. 난 외로워요. 난 외로워요. 난 외로워요. 메아리가 응답했다. 정말 이상한 행성이야. 그는 생각했다. 메마르고 뾰족하고 험하기만 해. 또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들은 말을 반복할 뿐이야. 내 행성에 있는 꽃은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하지만 모래와 바위와 눈밭을 지나며 오랫동안 걸은 끝에 어린 왕자는 마침내 길 하나를 찾아냈다. 길이라는 것은 모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장미꽃이 가득 피어 있는 정원이었다. 안녕하세요. 장미니들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그의 꽃과 닮아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몹시 놀란 그가 물었다. 우리는 장미예요. 장미니들이 말했다.
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슬퍼졌다. 그의 꽃은 자기와 같은 종의 꽃은 우주에서 자기뿐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똑같이 생긴 꽃이 눈앞에 5,000송이나 있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정원에. 만약 그 꽃이 저걸 본다면 몹시 속상해할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 꽃은 비웃음을 받지 않으려고 몹시 기침을 해대며 죽어가는 척 할 거야. 그러면 나는 그 꽃을 돌봐주는 척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꽃은 내가 난처해지도록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있어 풍요롭다고 생각했는데 고작 흔한 장미 하나를 가진 것 뿐이었어. 이 장미와 내 무릎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 그것도 하나는 영원히 꺼진 것일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로는 내가 대단한 왕자가 되지 못해. 그러고는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히 대답하고 돌아섰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 그 목소리가 말했다. 사과나무 아래? 넌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예쁘구나. 난 여우야. 여우가 말했다. 와서 나랑 놀자. 어린 왕자가 제안했다. 난 너무 슬퍼. 난 너랑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한 후 이어 말했다.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넌 이 동네 사람이 아니구나. 여우가 말했다. 뭘 찾고 있니? 사람들을 찾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사람들은 여우가 말했다. 총을 갖고 있고 또 사냥을 해. 꽤 성가신 일이야. 그들은 암탉을 기르기도 해.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거리지. 너도 암탉을 찾는 거니? 아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가 무슨 뜻이야? 너무 잘 잊고 지내는 것이지. 여우가 말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응. 여우가 말했다. 넌 나에겐 아직 다른 10만 명의 소년과 닮은 한 소년에 불과해. 그리고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고. 난 너에겐 다른 10만 마리의 여우와 닮은 한 마리 여우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넌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이게 돼. 나도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이게 되고.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꽃이 한 송이 있는데 그 꽃이 날 길들인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여우가 말했다. 지구에서는 온갖 일들을 보게 되니까. 오,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우는 매우 놀란 듯 물었다. 다른 행성에서? 응, 그 행성에는 사냥꾼이 있어? 없어. 이거 흥미로운걸? 그럼 암탉은? 없어. 완전한 건 없군. 여우는 한숨 지었다. 그러나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돌아와 자기 생각을 계속 말했다. 내 삶은 단조로워. 나는 암탉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해. 암탉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난 좀 지루해.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이면 내 삶은 빛이 든 것처럼 밝아질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자국 소리와 구별되는 한 발자국 소리를 알게 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 밑으로 돌아가게 하겠지. 하지만 네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그리고 저기 한번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밀은 내겐 쓸모없는 거야. 밀밭은 내게 아무것도 떠올리게 하지 않아. 그건 슬픈 일이지. 하지만 네 머리카락은 금빛이야. 그래서 네가 날 길들이면 아주 멋질 거야. 금빛인 밀이 널 생각나게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밀밭에 이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야. 여우는 말을 멈추고 어린 왕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난 시간이 별로 없어. 친구들을 찾아봐야 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아. 우리는 우리가 길들인 것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알기 위한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물건들을 사지. 하지만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원한다면 날 길들여줘.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참을성이 많아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내게서 약간 멀리 떨어져 앉도록 해. 지금 그 풀밭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힐끔힐끔 쳐다볼 텐데 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말은 오해의 근원이니까.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가까이 와서 앉을 수 있어. 다음 날 어린 왕자가 다시 왔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거야.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함을 느끼겠지. 4시가 되면 벌써 애 같아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 그런데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언제 마음의 준비를 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돼.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뭐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것도 너무 잘 잊고 지내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이건 어떤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아는 사냥꾼들에게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소녀들과 춤을 춰. 그래서 목요일은 멋진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하곤 하지.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들이 똑같을 것이고, 그러면 난 어떠한 휴가도 없게 돼.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였다. 그리고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아,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나려 해. 네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내게 조금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원했잖아. 내가 널 길들이길. 맞아.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맞아. 여우가 말했다. 결국 넌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저 밀밭 빛깔 때문에. 그러곤 이렇게 말했다. 가서 그 장미들을 다시 보렴. 네 장미가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내게 작별 인사하러 돌아오면 내가 비밀 한 가지 선물할게. 어린 왕자는 그 장미들을 다시 보러 갔다.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같지 않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들도 누굴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들은 처음 만났을 때의 내 여우와 같아. 처음에는 다른 10만 마리와 닮은 한 마리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를 내 친구로 만들었고, 그는 이제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들은 당혹해하였다. 너희들은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아무도 너희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아. 물론 내 장미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너희들과 닮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장미 하나만으로도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물을 준 건 그 장미니까. 내가 유리덮개를 씌워준 건 그 장미니까. 내가 바람막이로 보호해준 건 그 장미니까. 내가 애벌레를 잡아준 건 나비가 될 두세 마리는 남겨두고 그 장미니까. 내가 불평이나 자기 자랑, 때로는 그 침묵까지 들어준 건 그 장미니까. 왜냐하면 그건 내 장미니까. 그리고 그는 여우에게 다시 왔다. 잘 지내. 그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내 장미를 위해 네가 잃어버린 시간이야. 내 장미를 위해 내가 잃어버린 시간.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고 있어. 여우가 말했다. 하지만 넌 잊어선 안 돼. 네가 길들인 것은 네가 영원히 책임져야 해. 넌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난 내 장미에 대해 책임이 있어. 어린 왕자는 기억하기 위해 되뇌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좋은 아침? 영무원이 말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승객을 1000명 단위로 분류하고 있어. 영무원이 말했다. 그들을 태운 기차를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어떤 때는 왼쪽으로 내보내고 있어. 그때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철도 관제실을 흔들었다. 저 사람들은 많이 바쁘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뭘 찾는 거야? 그건 기관차를 모는 사람조차도 몰라. 영무원이 말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환하게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또 요란한 소리를 냈다. 벌써 돌아오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영무원이 말했다. 맞바꾸는 거야. 저 사람들은 원래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못한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절대 만족하지 못해. 영무원이 말했다. 그리고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또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저 사람들은 첫 번째 승객들을 뒤쫓는 거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아무것도 뒤쫓지 않아. 영무원이 말했다. 저 안에서 잠자거나 하품하곤 해. 아이들만이 차창에 코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만이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은 헝겊 인형의 시간을 잃기 때문에 그 인형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그걸 뺏으면 아이들은 울 거야. 아이들은 운이 좋네. 영무원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계량된 약을 파는 상인이 말했다. 일주일에 한 알만 먹으면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어져. 이걸 왜 파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어. 상인이 말했다. 전문가들이 계산해봤어.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하게 돼. 그 53분 동안 뭘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만약 내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마음대로 쓸 시간이 53분 있다면 샘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갈 텐데